안녕하세요. 사랑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으로 사랑을 얻는 법, 그 네 번째 시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수록 불타오르기 쉽다입니다. 자신이 외동딸을 둔 아빠라고 생각해봅시다. 외동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아무리 봐도 결혼을 찬성할 수 없는 한심한 남자입니다. 헤어져라, 그거 하면 될까요? 그런다고 말을 들을 자식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부모의 반대는 역효과만 나게 일수입니다. 장애가 많은 사랑일수록 불타오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장애가 따라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주위의 반대나 불륜, 삼각관계 등. 그런데 이런 장애가 크면 클수록 정열이 불타오릅니다. 왜 금단의 사랑에 깊게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연애란 장애가 있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정서적 교감이나 정열을 동반하는 사랑,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사랑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은 유럽의 중세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의 남녀간의 애정은 육정에 가까웠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중심에 있는 애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감정이 들고 끊임없이 전화통화하며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시기의 사랑은 유럽의 기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기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주군의 부인에 대해 신을 숭배하는 것에 가까운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절대로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존재인 것을 한탄하는 일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랜슬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탁의 기사 중 최강 후보로 꼽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서왕의 왕비인 기네게와의 불륜 때문에 원탁이 분열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원형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세시대 기사들의 연애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분이나 가문을 배제한 완전한 자유연애라는 것이 성립한 것은 서양에서도 기껏해야 1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4, 50년 정도일 겁니다. 물론 해방 후부터 표면적으로 자유연애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정한 상대라든가 신분이나 가문이 엇비슷한 상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유연애의 장애 요소는 지금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많았습니다. 신분, 가문, 종교, 인종, 국적, 부모나 친구의 반대, 불륜, 짝사랑, 삼각관계 등등. 브리스콜, 데이비스, 리페즈는 1972년 교제 중인 커플과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연애나 결혼을 반대하거나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커플일수록 애정지수가 높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추적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연인들의 애정지수도 함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장애의 크기와 애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장애가 클수록 사랑은 불타오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랑의 최고봉이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심할수록 사랑이 불타오르는 현상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저항 이론으로 심리학자 브렘이 1966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장난감을 금지시키면 역으로 그것을 더 갖고 놀고 싶어 하거나 규칙이 엄하면 깨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연애의 권리를 빼앗길 것 같으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손에 넣기 힘든 것일수록 갖고 싶어진다는 심리가 작동해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더 갖고 싶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극의 주인공 이론입니다.
우리들 머릿속 어딘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도식이 있습니다. 현대적 사랑 감정의 출발이 장애가 있는 사랑이었기에 인류가 그동안 내놓은 연애 소설이나 영화는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왔습니다. 괴테의 출세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렸는데 소설 출간 당시 모방 자살수가 2,000명이 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주인공의 이름은 샤를로트인데 고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창업하면서 회사 이름을 샤를로트에다가 롯데라고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말하는 노래보다 이별의 슬픔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가 10배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극이 심할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비극적인 사랑의 모든 곳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위의 반대에 의해 발생한 분노나 슬픔이 감정을 격하게 흔들면서 아드레날린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두근거리는 마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 흥분이 쾌감을 맛보게 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장애가 사라지면 마법에서 깨어난 것처럼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겨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자 왜 이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외동딸이 이상한 남자를 데려왔다면 잘했다 잘했다라며 딸아이가 수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연애나 결혼을 권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딸도 냉정하게 상대를 판단할 겁니다. 남자 역시 너무 쉬운 결혼에 매력이 떨어지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라며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인의 사랑이 그다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해. 하지만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마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알았어 헤어지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